안녕하세요. 야근하는 설계사의 윤상철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. 거의 한 달 반 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본 토익 프로젝트가 있어요. 이제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그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올해 연초부터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공부를 좀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분석을 빠르게 하고 이제 언제 매도할 것이냐 뭔가 시장에 특이점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좀 맞췄었다면 이젠 좀 더 앞단에서 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좀 발굴하고 그걸 언제 투자하고 언제 엑시트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GPT를 가지고 자동 매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했었잖아요. 이제 그걸 좀 더 심화로서 어떻게 이제 GPT를 실제로 자동 매매 의사결정에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GPT를 이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몇몇 회사에서의 제안이 있었어요. 그래서 겸사겸사 이 GPT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실제 몇몇 서비스에서는 바로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서비스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결국 앞에서 얘기한 그 투자에서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, 그리고 이걸 실무에 뭐 재무나 투자 이쪽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결국 고민하는 지점이 같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고 제가 낸 결론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고민했던 거, 이게 막상 GPT를 실무에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, 이걸 적용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이제 그걸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재무나 투자나 이쪽에서는 이 GPT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실무에 적용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될 특징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고민해 봤다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가 그거를 뭐 보고서랄지 아니면 실무에 어떤 그 팩터로 사용할지 어디에서든지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.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? 이걸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기획한다 아니면 보고서에 특정 장표에 그 내용을 넣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옳은 얘기 그리고 검증 가능한 얘기여야지 이제 그 실무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건 결국은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그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뭔가 그 처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내야 된다는 뭔가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GPT가 그 서비스에 이용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항목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했었어요. 두 번째는 정보의 완전성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보통 이제 뭐 저희가 보고서를 쓴다 예를 들면 리서치 보고서를 쓴다 실사 보고서를 쓴다 이렇게 아니면 뭐 가치평가 보고서를 쓴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 그 보고서 내에는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그 평가 뭔가 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파악했고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이런 얘기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GPT를 가지고 뭔가 리서치를 한다. 뭔가 자료를 검색해줘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그 시점에 누구가 리서치를 하든 누가 이제 구글링을 하든 그 정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라고 하는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져요. GPT가 뭐 이거는 사실 GPT가 되게 하기 어려운 일이겠죠.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실무상 실무 이제 보통 많이 이용하는 GPT라고 서비스라고 한다면 오픈 AI사에서 제공하는 챗 GPT가 될 텐데 요거에서는 앞선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큰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회신을 받는 그 응답에서의 전체 프롬프트의 합계가 그 토큰의 합계가 한정적이다는 얘기죠. 그럼 결국
그 한정적인 토큰의 양 내에서 얘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전체 정보의 양을 다 담고 있을 거냐라고 하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앞에 써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안정성인데, 그걸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. 상용화된 서비스 이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더 쉽지 않다라는 스스로의 좀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 이용할 때 적어도 이제 재무나 이 투자나 아니면 회계 직군에서는 실무에 이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혹은 필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, 기본적으로 얘를 서비스 이용하려면 뭔가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, 뭐 그렇겠죠? 뭐 이걸 이용하려는 이유가 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얘가 하는 게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다,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편의성을 준다라고 하면, 이게 우리가 이제 웹에서 챗 GPT의 그 한정된 틀 안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내가 그걸로 찾고 나온 그 정보를 뭔가 확인하고 긁어서 뭔가 보고서 이용한다?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. 물론 그것도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로 이용한다. 혹은 뭔가 이제 실제로 유료로 과금해서 뭔가 제공한다라고 하면 참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챗 GPT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걸 이용하는 건 실무상 적용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픈 AI사에서 제공하는 GPT의 여러 버전별로 API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이제 별도의 다른 과금 체계로서 이용할 수 있는데, 이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좀 실무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근데 그 GPT API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금이 내가 이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됩니다. 이제 챗 GPT는 월 과금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. 그거랑 다르게 이 API는 내가 보내고 받는 그 양에 비례해서 뭔가 과금을 합니다. 그러니 최대한 얘를 뭔가 실무에 이용하려면 혹은 서비스에 이용하려면 적어도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는 수익 대비 이걸 위해서 지출하는 그 비용 자체가 더 적어야겠죠. 당연한 비용 효율 관점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최대한 API를 이용하되 과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GPT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뭐 챗 GPT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그 공개된 오픈소스 GPT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라마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나요? 실제로 여러분들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라마 3를 공개를 했고, 이제 지금 현재로는 두 가지 버전으로 8B와 70B라고 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개가 다 우리가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얘가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할 정도의 수준의 서비스가 이제 좀 뎁스가 올라왔는지, 실제로 이제 기능이 많이 올라왔는지와 이제 실제로 얘를 이용하려고 하면 내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환경에 따라서 얘가 내는 속도가 많이 달라져요. 그러면 이 속도가 서비스라기에 충분한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사실 제가 낸 결론은, 지금 이제 제가 집에 대탑으로 이용하고 있는 환경이 CPU는 5950, 이제 AMD사의 5950이고, GPU가 이제 되게 약해요. 이제 3 시리즈에도 가지 못하는, 3060도 가지 못하는, 그보다 좀 떨어지는 GPU를 가지고 있는데, 그 환경 내에서는 너무 느려요. 70B는 일단 거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고, 8B는 이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얘가 내는 실제 그 성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결과적으로는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, 그래 GPT 결국 성능 제일 좋은 GPT API를 이용하자. 4.5도 이제 API를 열려 있으니까 그럴 때 최대한 과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자라는 생각을 했죠. 돌아와서 결국 이 GPT를 실무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, 실제로 이제 요 1번과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, GPT가 제일 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히 나눠야 돼요. 내가 서비스의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서비스의 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런 플로우가 있잖아요.
플로우가 흘러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GPT가 잘하니까 얘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얘가 못하는 거니까 다른 툴을 가지고 하고 또 여기는 또 GPT 이런 식으로 얘가 잘하는 방식을 잘 고민해서 잘하는 이제 성능이 높은 그 서비스 이용 방식을 잘 고민해서 요소에 끼워 넣고 나머지 그 외에 뭔가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툴을 이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파이썬을 주로 이용해요. 네, 그래서 요소에 파이썬이 끼어 들어가서 어떻게 이 서비스가 구성이 되는지 설계를 한 걸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. 결과적으로는 GPT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요. 뭔가 판단을 하고 빠르게 요약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론을 내고 하는 이런 작업은 GPT가 잘해서 걔를 넣고 그 외에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요걸 분석을 하거나 뭔가 그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서비스마다 그 설계를 잘 고민해야 되고 그때 GPT가 이용하는 양 자체를 줄여서 최대한 가금을 적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뒤에 이제 영상에서는요 2가지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이제 여기서 개략적으로 그 제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리서치예요. 리서치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투자 직군이나 예를 들면 증권사나 대기업에도 투자 직군들이 있잖아요.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일을 할 때 전반적인 구글링과 리서치를 합니다. 리서치를 하면서 특정 뭐 구글링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뭐 협회 자료나 이런 그 뭐죠? 그 정부의 자료들 여러 그 자료들과 그리고 특정 그 예를 들면 특정 섹터에서의 그 사업 현황이나 산업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좀 매크로 거시경제나 이런 그 뭐죠?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몇 가지 또 데이터 소스가 있죠. 공공기관의 데이터 소스. 이런 것들을 보통 리서치를 전반적으로 하고 그 낸 결론을 가지고 뭔가 보고서 앞단에다 넣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항상 앞에 끼어 들어가는데 이 리서치를 뭔가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돌리면 얘네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얘를 읽고 뭔가 정보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는 걸 GPT가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외부에서 또 불러오는 걸 파이썬이 하고 그 결과로 최종적인 리포팅을 하고 요약을 만드는 걸 GPT가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회사들에 대한 리서치를 GPT로 간단하게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 좀 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런 리서치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리서치가 여러 단계로 그 DB가 쌓여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나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혹은 그 우리 국내 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없어.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밸류 체인으로 움직이고 지금 현재 그 앞단이나 뒷단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회사들이 투자가 용이한지 이런 것들 내가 GPT와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싶어. 그리고 그 GPT가 이용하는 정보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반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렇게 뭔가 투자를 목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챗봇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 챗봇을 만들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 그 GPT가 챗봇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얘가 내는 정보는 굉장히 신뢰성 있고 완전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챗봇을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만들게 됐는지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결론적으로 그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거는 좀 써봤는데요. 사실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이게 정보의 정확성이 좀 요구되는 산업군에 좀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번역이나
아니면 뭐 그 뭐죠? 그 커스터머 서비스 이쪽 분야에서는 GPT가 내는 그 결론이 그 대화가 사실 그 문체나 아니면 그 언어의 온도가 중요하지. 얘가 내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질문에는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잘 대변해 설명을 해야겠죠. 그런데 이 그 얘기가 전체 산업군의 내용을 다 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몇몇 서비스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GPT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제가 고민했는지는 다음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